성공투자 기원 신기수 최원지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개장 전 꼭 봐야 할 체크 포인트 두 분 어떤 거 제시할까요? 보시죠. 중국 리오프닝 효과 가속화 2월 제조업 PMI 52.6, 중국 2월 PMI 52.6, 1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바로 어제 오전에 나온 중국의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두 분이 짚어주실 텐데 인베스터데이 얘기가 없어서 섭섭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장중의 흐름을 통해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고 오늘 두 분은 이 경제지표를 꼭 주목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제조업 PMI, 비제조업 PMI 2월 수치가 중국에서 52.6, 56.3 이렇게 나왔는데 특히 제조업 PMI가 11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어제 중국장 중화권 증시가 중국 상해종합지수 1%, 홍콩 항생지수가 4% 상승했고요. 미국 증시는 이 흐름을 좀 이어받는 듯 하다가 또 내부적인 경제지표 부진, 여러 가지 부담감 이런 것들로 미국장은 또 혼조 마감됐습니다. 이러면서 미국, 중국의 승 이렇게 어제장은 됐는데 오늘 우리 장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또 이 지표를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예, 일단 블룸버그에서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은 중국 경제가 좀 살아나더라도 하반기나 돼야지 살아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리오프닝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과연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2월 달 수출을 보면은 반도체는 반토막이 났고 계속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이제 무역 적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중국이 지금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어떤 방향으로 살아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에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기도 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이 살아나는데 중국 수출이 잘 돼가지고 살아나게 되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많이 도움이 되지만 그게 아니고 중국이 내수가 살아나면서 경기가 부양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우리는 관광객 수요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더 두고 봐야지 알겠죠. 하지만 이제 어쨌든 양회가 이제 또 내일 모레 있고 또 양회에서 한마디 해줄 것 같고 또 중국이 일단 이렇게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고 리오프닝 효과가 있는 거는 분명히 이제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분명하기 때문에 중국 소비 섹터들은 어쨌든 좀 움직이지 않을까. 특히 우리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쉬기 바로 전날에 중국 소비주들 보면은 그다지 시세가 좋지 않았어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하락 마감을 했었고 오히려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 관련주들도 살짝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바닥권에서 큰 반등은 안 나왔고 이런 정도라서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그 양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이번에 양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쩌면 이제 오늘부터라도 살짝 반등들이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서 화장품, 카지노 저는 이제 여행 쪽에도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 하나투어라든가 하나투어가 사실 좀 그 상승이 좀 나왔죠. 여행주라든가 이런 쪽들은 좀 이제 또 다시 또 지켜볼 때다, 눈여겨볼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중간재의 어떤 그 호조보다는 중국의 관광객의 증가에 베팅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확실하기 때문에 예. 중간재가 더 나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중국의 관광객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확실하다 보이기 때문에 그쪽에 일단은 좀 진행을 좀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최원재 전문가는 2월 중국 PMI, 제조업 PMI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 주목해 주셨어요? 네, 일단 중국 제조업 PMI가 52.6을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 크게 상회했어요. 시장 예상치 50.5였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11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고 전월에 50.1이었어요. 상당히 반등이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 역시 효과가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PMI도 55.6으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역시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지금 좋게 나타나고 있고 연초에 리오프닝 이후 이제 제조업 및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하는 상황이어서 소비도 이제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 양해 있는데 양해에서 올해 성장률 5%대로 제시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역시 뭐 관련주들 봐야 되는데 뭐 신규 전문가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뭐 똑같습니다. 화장품주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여행주는 뭐 대표적으로 본다면 하나투어, 모드투어 봐야 되겠고, 카지노주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봐야 되겠죠. 파라다이스, GKL,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 저는 중국 관광 수요가 제일 카지노 쪽으로 들어온다면 롯데관광개발이 제일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세 쪽도 봐야 됩니다. 뭐 많이 좀 들어올 것으로 보여가지고 호텔 신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도 지난 화요일장의 흐름이 좋았네요. 4% 상승을 보였습니다. 여행주와 함께 카지노주도 이렇게 일부 반응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좀 아쉬운 부분들은 화장품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이 화장품주 보유하신 분들 대응할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저는 효과는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으며 과연 그런데 예전만큼 그렇게 이제 국내 화장품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지위가 예전만 같지 않거든요. 이제 글로벌 화장품사들이 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뭐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수요 회복은 당연히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과거에 비하면 중국의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역시 그래도 중국이 살아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당 부분 경제에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60일 이평선까지 딱 밀렸다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서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그러면 양회에 대해서 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원주 전문가님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제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성장률 목표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일지 이것도 중요하겠죠. 내수 부양책이냐 아니면 다른 또 부양책을 내놓느냐일 것 같은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부양책 어떤 방향으로 나올 걸로 예상하실까요? 일단 뭐 정부 쪽에서 내놓는 거는 뭐 양쪽을 다 내놓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지금 다가오는 거는 뭐 수출 기업들 밀어주고 하는 부분들보다는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 소비 진작 이런 쪽이 좀 클 거기 때문에 그쪽을 강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수출에 대한 부분들 기업들 뭐 반도체 투자 계속하고 여러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밀어주는 것들은 뭐 계속하겠죠. 근데 이번 양회에서 중심적으로 나올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내수 쪽으로 얘기는 아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수에 대한 부양책이 더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아무래도 이제 예. 그 발언은 그쪽으로 많이 할 것 같고요. 네네네. 근데 내수 부분이 아니라 수출 부분은 꼭 이번에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사실은 중국 쪽에 사활을 걸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지원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부각시킬 부분은 아무래도 좀 내수 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중국에서는 또 61년 만에 인구가 감소했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도 많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위기 중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중국 여성 가운데서 평생 무자녀율이 10%에 육박한다는 소식도 나오더라고요. 양회에서 어떤 부양책 나올지 최현주 전문가님 전망도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뭐 양에서 전망 어떻게 나올지는 뭐 대충 뭐 중국의 인프라 투자나 뭐 그런 쪽도 뭐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특별히 뭐 소비를 진작시킨다거나 그런 구체적인 거는 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경제를 리오프닝 하면서 결국엔 소비는 좀 따라올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양에서는 결국에는 자기네 뭐 자체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인프라 투자, 뭐 제조업 이런 거 살린다. 수출 쪽의 부양은 뭐 특별히 얘기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양에서 뭐 어떻게 나오든지 저는 이제 양에서 성장률이 어떻게 제시를 하느냐, 그게 좀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키포인트는 성장률인데 성장률은 5%한 중반이나 초반 정도로 제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대감들은 주식시장의 종목들의 이번 주 주말 이전까지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저요? 네. 일단은 단기적인 모멘텀 좀 될 것 같아요. 뭐 오늘이나 내일 정도 양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선취매에서 뭐 일부 3일절 전날 화요일 날에 네. 관련주들의 강세가 항공주, 그 다음에 여행주로 나타났는데 조금 매기가 좀 퍼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좀 꼬치꼬치 질문을 드리는 것이 지금 뭐 배터리냐, 아니면 반도체냐, 아니면 진짜 중국 리오프닝이냐, 지금 오늘 개장 전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AR 로봇이냐. 자, 이런 고민들 많으실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뭐, 이런 서프라이즈한 2월 지표가 나오기 전에도 중국 내 여러 가지 지표들의 변화들을 증권사 리포트에서 계속 체크를 하더라고요. 조금씩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의 변화들 계속 체크를 하고 있던데, 이렇게 제조업, 비제조업 PMI가 일단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BDI 지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물동량 많아지면 이제 BDI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수출이 좋아진다면 BDI 지수가 확실히 개선되는 효과가 좀 있겠죠. BDI 지수가 개선이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도 좀 많아진다는 얘기가 좀 될 겁니다.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그러면은, 그 폭이, 성장되는 폭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지켜봐야 되겠죠. 네. 중국 정부의 목표대로 올해 경제 성장률 중국 쪽에서 5% 이상 나오면 지금 BDI 지수도 좀 많이 하락한 상태거든요. 최영주 전문가님, 개선 가능성 있을까요? 뭐 좀 전에 신규 전문가님 의견하고 비슷해요. 뭐 결국에는 수출 쪽으로 얼마만큼 포커스를 맞추느냐,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BDI 지수가 지금 그건 상하이고 지금 BDI 지수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저는 그런 거는 BDI 지수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후행성으로 올라오는 거 보면서 사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의 경제 변화, 이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서 전 세계 경기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인데요. 그 가운데서 또 미국에서도 체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수출 지표입니다. 우리 수출 지표에 대해서도 한마디씩만 두 분께 코멘트 들어볼게요.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수출 지표요? 예. 예, 뭐 굉장히 좀 안 나왔는데, 일단 반도체가 제일 안 나오는데 많이 기여를 하고 있죠, 요즘에. 근데 저는 이제 반도체 경기가 이렇게까지 지금 안 좋다는 얘기는 이제 바닥에 가까웠다라는 부분이, 그런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좀 동의를 해요. 그래서 저는 2분기 반도체 바닥론, 정부 쪽에서도 한 6, 7월부터는 반도체가 바닥 찍고 반등은 나올 걸로 이제 보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 반등 나오면은 뭐 전체적으로 다 수출도 반등이 좀 나올 테니까 2분기까지는 좀 안 좋을 거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12개월째 무역 적자가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수출 지표 어떻게 보십니까? 네, 1년 동안 계속 무역 적자 이어지고 있는데, 반도체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 돌아서지 않으면은 네. 무역 적자가 쉽사리 개선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2차 전지나 이런 쪽에서는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은 여전히 반도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반도체 2분기의 턴어라운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주가가 그동안에 한동안 강세를 보였죠. 저는 하지만 전망은 전망일 뿐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지금 2분기에 그것도 지금 어렵다고 또 나오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망은 전망이다. 주가는 하지만 전망으로 인해서 먼저 움직인다. 하지만 실적이나 뭐 어떤 업황이 돌아서지 않으면은 주가는 다시 내려온다. 적어도 2개 분기는 한번 봐야 됩니다. 2개 분기 연속으로 돌아서면 이제 돌아선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주가는 상당 부분 또 올라 있겠죠. 주가 역시 싸지면 선침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서 좀 싼 구간에 놓여 있을 때는 충분히 거래할 만하지만 미리 예상해서 움직이는 것은 피하자라는 의견 주고 있습니다. 주로 6개월 선행한다고 하잖아요. 뭐 9월부터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3월부터는 주가의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 3월 한 달 반도체주 주가 움직임 주목되고 있습니다. 2월 우리나라 수출은 7.5%로 5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성공투자 기원이었습니다.